안녕하세요. 저는 저염저당 실천본부 1기 위원 정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기 위원 최낙원입니다. 최낙원 위원님, 저염저당 실천본부 2기 위원으로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에 덜 달고 덜 짜게 먹는 면에서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덜 짜고 덜 달게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 역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2023년에는 어떻게 하면 덜 달고 덜 짜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최낙원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덜 달고 덜 짜게 먹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음식 중에서 당과 나트륨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빵이죠. 상당히 심심한 맛을 내는 그런 식빵이라든지 베이글이라든지 이런 빵들에도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또 드레싱으로 쓰는 그런 소스에도 상당한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뿐만 아니라 의외로 당이 들어간 식품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은 당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당이 들어있죠.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를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다, 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못 받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볼 때 음식 자체를 통째로 맛보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맛보는 훈련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보면 사과 통째로 맛을 느끼지 단맛, 신맛, 향 따로 맛을 못 봅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나 소믈리에 같이 이렇게 객관적인 맛을 잘 느끼게 훈련하는 사람들도 설탕을 농도별로 맞춰주고 소금을 농도를 맞춰주면 어느 정도 맞추는데 단맛, 신맛, 짠맛을 섞어버리면 잘 모릅니다. 농도 차이를. 그러니까 일반인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혀로만 맛보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을 맡는 것부터 또 눈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음식 온도를 느끼는 촉감, 또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그런 씹는 소리, 청각에서부터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까지 모든 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모든 결합돼 있죠. 저희가 저염저당하고 있는데 누가 소금만 따로 먹는 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설탕만 따로 있는 거 먹으면 좋아할 리가 없고. 근데 그게 다른 것과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 맛으로, 그러니까 단맛에 신맛 따로 안 좋아하더라도 단맛에 신맛이 살짝 들어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 되잖아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게 조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다 더해가지고 온도에 따라서도 맛의 역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음료수를 따뜻한 상태로 먹거나 아니면 이제 파스타가 차가운 상태일 때는 우리가 원래 느끼지 못했던 짠맛이라든지 이런 맛들이 좀 도드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류 중에서는 과당이 제일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당이 설탕보다 달다고 하는데 그건 차가울 때 이야기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과일이라든가 음료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질 때는 사실은 과당이 훨씬 달게 느껴지니까 맛있게 느껴지는 거고요. 우리가 요리를 뜨겁게 먹어야 좀 맛있을 때가 뭐냐 그러면 쓴맛이나 짠맛 같은 경우가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식으면 너무 짜고 쓰고 할 음식도 뜨거우면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 혀가 정말 절대적이지는 못하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네요. 네. 그런 점에서는 당과 나트륨 함량을 조절을 할 때 너무 우리 미각만을 믿거나 혀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 성분표에 이제 정확한 나트륨, 당의 함량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가공식품에는 영양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표시하는 걸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죠. 최근에 이제 영양 성분표를 볼 때 당 함량이 0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명 제로 슈거라고 하는 무설탕 식품이죠. 이 제로 슈거 식품에 들어가는 대체당의 종류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류 유사한 거, 우리 설탕하고 유사한 감미를 갖고 있지만 소화 흡수 안 되는 계통이 있고요. 이런 당류 구조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맛을 내는 물질, 그러니까 설탕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센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체당이 전부 다 완전히 제로 칼로리인 거는 아니더라고요. 당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하니까 약간의 칼로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대체당이 있는데 이걸 정말 구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혀에 있는 단맛 수용체는 한 가지 종류거든요.
근데 당류 종류가 뭐 수십 가지 되는데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악 있지만 악기마다 음색이 다른 것처럼 실제로 딱 결합을 하면 계속 결합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이게 파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파형이 다르니까 그에 따라 음색이 다른 것처럼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수용체는 순수하게 단맛만 자극하는데 동시에 그 분자가 다른 쪽이 쓴맛 수용체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당 종류별로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다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당알코올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아무리 무조건 제로 슈가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고감미 감미제는 워낙 양이 작으니까 그게 소화 흡수 안 되고 장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냥 당류가 낮은 쪽은 설탕 함량만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10%까지 들어가는데 그 많은 양이 장에 들어가서 가만히 남아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걸 좀 견디기도 하지만 장이 예민한 사람은 소량만 물을 붙잡고 있는 상태로 이런 당류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장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줄여야 되는 거죠.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같은 이런 예전에 우리가 성인병 또는 중장년층의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질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하게 식품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주거여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처음 경험해보는 생활 패턴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인 비만보다 청소년 비만이 훨씬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지방 숫자가 줄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10대, 20대 한참 학업 활동 안에 공부하는 것 말고 다른 이렇게 나머지 활동을 못 하잖아요. 다른 즐거운 요소가 있어야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작아질 건데 오로지 공부해라. 그럼 그나마 즐거운 게 먹는 음식이고 먹는 음식을 먹방에서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몇 인분. 사실은 처음에 위가 늘어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먹방 보면 저렇게 먹는 것도 정상인가 보다라고 과식, 폭식을 유발하게 하는 요소 이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고 다른 즐거운 요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습관 자체가 많이 나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생존 문제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럴수록 또 이제 더 강한 단맛, 짠맛, 매운맛 이런 음식을 좀 찾게 되잖아요. 특히 맵고 짜고 단 음식이 맛있다는 이런 인식이 아마 이런 문제에 좀 더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식생활 속에서 덜 짜고 덜 달게 먹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해먹는다 그러면 그 많은 설탕을 쓰거나 소금을 쓸 리가 없어요. 요즘은 워낙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고 레시피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따라 직접 해보면 그만큼 자기에 대한 관리하는 느낌도 받을 거고 자기 몸의 그 감각, 이 정도가 이 정도 맛이구나 하는 걸 익혀주면 평상시 음식 선택할 때 훨씬 더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마이너슈 TV에서도 그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혹시 마이너슈 TV에서 제안하는 그런 레시피 가운데 어떤 레시피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은 면류, 밀가루를 좋아해가지고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제품 만들고 봤는데 그거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두부를 이용하는 제품도 좀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우 파프리카 볶음밥하고 그리고 이제 강황 아란치니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최낙원 위원님하고 같이 토크를 하면서 올해 실천하지 못했던 덜 달고 덜 짜게 먹기를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정말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새해에는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것 좀 더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도 마이너슈 TV 더 자주 보시면서 새해에는 건강 지식도 많이 얻으시고 또 건강한 식단을 챙겨서 덜 달고 덜 짜게 드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